자, 오늘 프로의 시작 레슨 6번째는 다름천국 평범지옥입니다.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좀 따온 거죠. 다름천국 평범지옥. 그러니까 프로로 넘어가는 아마추어에서 프로와의 차이점의 생각의 지향이 되게 달라요. 생각이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추어는 쟤네 뭐 하지? 쟤네 이것도 했네? 이건 어떻게 따라할 수 있지? 이거는 어떻게 하면 카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프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하거나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했을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프로들은 얘네가 이런 걸 했어? 이거를 어떻게 우리는 따라가면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혹은 이거랑 대응할 수 있는 다른 게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은 얘네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예를 들어 얘가 세 개의 서비스를 딱 장착을 했어. 뭐 교환 환불제도 하고 뭐 배송 뭐 깨끗하게도 하고 뭐 등등등의 물류 서비스 하고 있을 때 요걸 한 방에 희석시키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요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아마추어에서 프로, 그러니까 전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여기 이 방송을 드신 분들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다르게 살아오셨고 또 아이러니하게 다르게 성공하셨어요. 근데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이 제가 볼 때 망할 때는 이 다름을 잃어버릴 때 망합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인원들이 평범한 것을 극도로 지향을 하게 된다. 평범한 것을 모두가 원해서 거기에 대표가 동조하는 순간 이 사이트는 망합니다. 왜? 시장은 다르게 컸는데 결과적으로는 평범해져 버린 거죠. 평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광고비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양의 싸움 밖에는 존재하지 않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다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think difference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언어도 있지만, 이 다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다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를 이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의성 아니냐?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훨씬 더 노골적으로 뛰어나게 하고 천재적인 두뇌에 의해서 천재적인 감각에 의해서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좀 달라요. 이 프로 시장에서의 다름과 창의성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달라서 무언가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강가에 석촌호수나 뭐 강가에 있는 그 러버덕이 있어요. 러버덕이. 그러면 다르죠. 와, 배보다 훨씬 큰 러버덕이구나. 라고 하는 다름.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지? 엄청나게 창의성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이 러버덕은 매년 오거든요. 누군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창의적일 수는 있겠지만, 러버덕이라고 하는 익숙한 모습을 크게 띄워서 배를 띄웠다. 이거는, 뭐랄까, 다름에 대한 결과물인데,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 다름이, 우리한테 목적이 맞는 다름이 될 것인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르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마케팅을 배우고, 뭔가 광고 기획을 배웠을 때, 뭔가 튀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러버덕이 인기야? 그러면 우주로 러버덕을 한번 띄워볼까? 혹시 이 영상 기억하신 분 있으실까요? 제가 네이버 강의 때 많이 썼던 강의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시계 병행 업체가 있어요. 지금 시계 병행을 하는데 롤렉스라든가 아니면 태그 호이어 같은 시계를 병행을 하는데 이 병행하는 회사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가 뜨니까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좀 클릭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주로 이 러버덕 인형의 명품 시계를 채운 다음에 우주로 띄워보내는 영상입니다. 지금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영상이 삭제가 됐는지 잘 찾아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업체가 이때 당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때 당시 이런 걸 엄청 많이 하면서 와, 우리 페이스북에 오세요. 우리 유튜브 재밌는 거 많으니까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 결과는 친구가 늘어났고
유튜브의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늘지 않았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이 다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다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프로는 다름을 생각해야 되는데 평방보다 다름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르다고 해서 막 우리가 막 그 신문 이 다름은 효과적이었죠. 왜냐면은 이 사진은 물론 석촌호수 사진은 아니지만 이 대형 러버덕이 떠 있는 데가 보통 어디에 석촌호수예요. 석촌호수면 어디 뭐가 있습니까? 롯데월드가 있죠. 롯데 패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석촌호수에 이 러버덕이 뜬 것만으로도 롯데월드라든가 이 장소를 다시 고객들에게 환기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이 소위 말해서 뉴스거리용이나 이런 걸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요소였지만 이 수입 병행 시계에 이 뭐랄까요? 이 수입 병행 시계가 이 브랜드가 우주로 러버덕을 띄웠을 때는 그러니까 누구한테 다름일 것인가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안녕하세요. 예, 마미누룽님 반갑습니다. 예, 나면님 반갑습니다. 제 머리는 한 달에 한 번마다 깎아요. 예, 여담을 얘기하면 한 달에 한 번마다 깎습니다. 예, 관심 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다름을 왜 하느냐? 우리는 항상 마케팅의 목적이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기억인데 고객의 기억 속에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실버카는 역시 라이프 패킹이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룽지는 역시 마미 누룽지죠. 이런 식으로 머리에 기억에 딱 뭐 머리를 이거 잔인한 얘기가 머리를 열고 이제 거기에 기억을 심으려고 다름을 하는 거죠. 즉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고객이라는 단어. 무슨 얘기냐면 이 러버덕, 대형 러버덕 이슈가 되는 대형 러버덕은 일반 국민이 고객이에요. 일반 국민 롯데월드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롯데월드를 한번 환기시키고 롯데타워를 한번 환기시키고자 이 대형 러버덕을 띄워서 속초호수를 지나다니거나 뉴스 미디어에 띄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일반 국민들에게는 기억을 심는데 중요했지만 이 우주로 간 러버덕이 왜 효과가 좀 떨어졌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면 친구도 늘고 구독자도 늘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우주로 한국에서 러버덕이 우주까지 날아가가지고 명품 시계를 차고 말이야. 저렇게 저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보는 사람이 태그호이나 롤렉스를 수입 병행으로 사고 싶어 했던 고객들은 매우 극소수란 거죠. 자, 그래서 프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프로들은 우리 고객이 누군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 고객이 다르게 느끼게 해서, 즉 같이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 내 생각이, 내가 말하는 이야기나 내가 말하는 사진들이 조금 다르게 보여서 광고를 이겨내고 한 번의 클릭에도 나를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다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름이란 거는 한마디로 이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DNA가 뭐 타고나서 뭐 왼손잡이가 아니라, 아니면은 이 사람이 천재적인 뭐 크리에이티브적인 성격이 아니라 달라야지만 광고 효율이 좋아지고, 달라야지만 한 번의 클릭에서 내 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 대비 최고의 효과를 저는 이제 효율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런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은 많은 노력하죠. 뭐 하루라도 더 빨리 배송시키고, 예를 들어가지고 오후 2시에 배송할 수도 있고 난 12시에 배송 마감할 수 있지만, 어떤 업체들은 1시간이라도 더 오늘 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뭐 4시에 주문해도 막 급하게 송장 뽑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아예 우체국에 상중을 해가지고 5시까지 주문을 받는 것도 사실은 고객 한 명을 더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상품을 이렇게 소싱할 거나, 아니면은 상품을 계속 개발하거나, 아니면 예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이런 교육을 들으면서 계속 마케팅 글쓰기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 대비 효과, 그러니까 내가 쓴 비용에 대해서 이제 효과적으로 고객한테 어필하기 위한 무언가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대부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재한님이 나 운전 중이에요. 그래 들어서 나중에 합류할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운전 중에도 고객님을 항상 생각한다라고 절대 재한님 사이트에서는 표현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건 다름이 아닌 겁니다. 물론 경쟁업체가 맨날 뺏겨내고 경쟁업체가 맨날 내 거 가져가고 그래서 내가 회원제로 돌리고 이런 것도 노력이라면 노력일까요? 예. 근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비공개로 이제 회원제로 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는 이 상품을 소싱하기 위해서 우리 고객을 위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소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디자인 회의를 하고 인테리어 공간에 대한 다양한 견문을 넓히면서 이 소품을 가져왔는데 이 겉만 베낀 디자인 디테일이 떨어진 유사 상품들이 우리 쇼핑몰을 보고 다른 업체들이 많이 수입하더라. 그래서 저희는 이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혹은 이 견문이 높은 고객들을 위해서 회원제로만 공개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가 처음 온 사람들은 여기 좀 특별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 놓고 사이트에 이제 딜러 리스트를 쫙 까는 거죠. 딜러 리스트를 쫙 깔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댕님 같은 경우도 고객 CS 하면서 방송 봅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고객 CS 뭐 글 쓰고 있잖아요. 글 쓰고 있는 모습도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 기회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사진 찍을 것 같아요. 사진 찍어가지고 고객님이 보내주신 이런 의견들이 다 한 개씩 한 개씩 저희에게 너무 힘이 되고 그 다음에 고객님의 의견을 얘기 들어서 이게 익숙한 표현들 보면서 이분이 몇 번째 오셨구나 하고 반갑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는 우리는 다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창의성과 다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객의 기억 속에 다르게 하기 위한 최고의 효율이 바로 이제 다름 천국 평범 지옥인데 자 그럼 이 다름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수 있겠죠. 이 다름도 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급이. 다름도 급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도 누룽지 택배 싸면 듣고 있어요. 그래도 주문들이 좀 있으셨나봐요. 예. 저도 뭐 택배를 좀 싸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자, 다름 1차전이 있습니다. 다름 1차전. 대부분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이 영역은 좀 마스터를 하지 않으셨나? 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없나? 라고 생각해서 오신 것 같은데 자 일단 저희는 이 다름의 등급을 뭐 되게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차별화예요. 서비스 차별화는 뭘까요? 즉 뭐냐면 뭐 서비스를 뭐 포장 박스를 2겹, 3겹으로 해주는 거 아니면 포장의 재질을 아이들이 손이 안 다치게끔 하는 좀 안전한 재질로 만드는 것 아니면 제로 웨이스트처럼 약간 재활용이 잘 되는 뭐 종이 테이프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차별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서비스 표현 차별화도 같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차별화했을 경우 플러스로 바꿀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 계속 서비스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빠른 배송을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싸게 고객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의 고객은 이제 좀 재구매를 끌리게 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가지고 뭐 재배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뭐 디자인을 고친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서비스 차별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안 하는 업체도 많아요. 안 하는 업체도 굳이 내가 해야 되냐? 근데 그걸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걸 안 하면 다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1차전, 다름 1차전은 보통 이런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그 배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정말 마법 같은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주얼리 누버의 제작 기간 및 배송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주얼리 누버는 되게 오래전에 저희가 만든 사이트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주얼리를 팔고 있죠.
주얼리를 팔고 있는데 이 업체 상단에 보면 제작기간 및 배송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이 주얼리를 파는 분들은 제작기간 및 배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문한 다음 며칠 후에 받을지, 내가 중요한 날에 귀걸이 끼고 목걸이 하고 싶은데 언제 받을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작기간 및 배송이란 코너에 보통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보통은 그냥 도표만 올려놓고 주문 후 7일 후에 배송됩니다. 주문 후 뭐 어떻게 됩니다. 뭐 환불 안 돼요. 뭐 이런 내용들 그냥 조그맣게 써놓고 그것도 막 찾아야 돼. 막 맨 끝에까지 막 돌려보면서 찾거나 아니면은 좀 신경질적인 멘트를 들거나, 예를 들어 뭐 주문을 하셨으면 절대 환불이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주얼리 누보 같은 경우는 이 제작 기간과 배송이란 콘텐츠를 이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첫 번째, 마음에 드는 주얼리를 선택하고 주문서에 결제한다. 그래놓고 적립금 3,000원에 단골 고객 할인 10%까지 챙길 수 있으니 주얼리가 마음에 든다면 회원가입 꼭 하세요라고 유도를 마케팅 메시지를 여기에서도 던지고 있고, 두 번째, 주얼리노의 알림톡을 받는다. 디테일한 1대1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개인마다 맞춤 제작이 가능해요. 우린 뭐든지 가능하답니다. 해가지고 알림톡 꼭 주목해주세요를 한 다음에 알림톡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왜? 친절함을 조금이라도 어필하고 싶은 거죠. 자, 기본 제작 기간 7일에서 10일, 정품 14K와 18K 금으로만 만들어집니다. 주얼림은 14K랑 18K 금으로 만들어집니다. 또한 전 제품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기본 제작 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온리 금 100% 핸드메이드 7에서 10일 정도. 그래서 이런 주문 제작 과정을 이렇게 도표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 다음에 급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20K 금으로 제작해야 되는 경우, 자, 이건 뭐냐, 14, 18K가 아니라 24K를 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받아야 되는 경우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보통은 그냥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립니다 라고 하고 그냥 안 돼요 이렇게 보내지만, 그냥 그렇게만 적혀 있으면 급한 거 필요한 분들은 딴 데 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 급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가능한 일정이라면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뭐 대학노점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이 하이라이트죠. 우리는 맨날 포장을 합니다. 맨날 포장을 하는데 이 대표님이 이렇게 하나씩 정성스럽게 어떠한 제품에도 흠집이 나지 않도록 조심 닦아냅니다. 주얼리를 전용 속케이스에 넣어 예쁘게 진열합니다. 케이스를 열었을 때 주얼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바르게 있도록 각을 잘 맞춰서 상자에 넣습니다. 네 번째, 전용 케이스를 닫습니다. 다섯 번째, 보증서와 주얼리 누보 서비스 카드를 넣어드려요. 그리고 여섯 번째,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카드를 넣습니다. 전용 케이스 주변에 충격 방지대를 단단하게 말아서 담아드려요. 주얼리 극세 4,000을 넣어드리고, 여덟 번째, 아홉 번째, 택배값을 잘 테이핑하고 겉면에 송장본을 붙여드립니다. 여기서 끝난 줄 알죠? 열 번째, 취급주의 스티커가 빠지면 섭섭하겠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들을 10개의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주얼리 누보는 리뉴얼 이후에 매출이 많이 늘었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표현을 차별화하는 것만으로도 보통은 고객들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다른 데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1차전이에요. 이게 1차전인데, 자, 1차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예, 특히 강의를 들으신 루비투님이라든가 라이프패킹님이라든가 남현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항상 이런 거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왜?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다름을 했는데 단번에 튀어나오는 말 있잖아요. 남이 이제 나를 뺏겨요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뺏겼을 때 어떡할 것인가? 그럴 때는 두 번째 다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정도의 다름을 어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보게 되죠. 그렇게 보게 되는데, 어쨌든 다름 2차전입니다. 다름 2차전은 바로 타겟을 차별화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참여를 살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격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사람의 성별을 지정할 수도 있고, 여성이 많이 타더라. 여성들을 위한 참여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아니면은
뭐 선물의 니즈라든가 뭐 이런 식처럼 고객들을 좀 더 차별화합니다. 왜? 고객들을 차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타겟 고객들에게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참여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선물을 원하신 분들에게 참여를 설명해 보시오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을 차별화하는 방법, 그게 다름이 2차전입니다. 즉 여러분이 내가 서비스도 좀 다르게 하고 뭐 배송 과정도 디테일하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제조 과정이라든가 제작 과정도 디테일하게 다 있는데도 다 설명했는데 더 이상 변화가 없어 라고 했을 때는 2차전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2차전은 어떤 거냐? 2차전이라고 하면 일단 타겟을 명확하게 짚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빠져야 돼요. 그들의 삶을 상상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게 저희가 반칙 도시락이라는 업체가 있었잖아요. 반칙 도시락이라고 하는 이 업체의 하단을 보면 이 다름을 위해서 이 마케터가 얼마나 고민을 했었는지가 사실 나옵니다. 물론 지금 반칙 도시락 가면 없어요. 없지만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내 나이 아직 꽃다운 29 이왕이면 행복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에 가기 바빠 아침을 늘 챙겨 먹지 못했죠. 점심이 되면 아침부터 굶주렸던 허기진 배를 안고 국에 한 그릇 말아서 20분 만에 후루룩. 저녁이 되면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풀어야 한다면서 나도 모르게 기름진 식사를 했고 금요일이나 주말에는 야식까지 먹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전 더 제 몸을 외면하게 되었죠. 어느덧 입던 옷들은 죄다 다 작아져서 살을 꾸역꾸역 집어넣고 입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반칙 도시락을 만났습니다. 하루 200칼로리? 하루 3끼 다 먹어도 1000칼로리가 안 되네. 입맛을 자극시키는 나트륨은 적고 칼로리는 가볍고 영양을 꽉 채운 반칙 도시락. 그렇게 하루하루 반칙 도시락과 함께한 가벼운 시간들. 잃었던 나를 다시 만나는 그 한 끼 한 끼 식사 속에 다시 빛나는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행복한 나로 향하는 반칙. 영양 가득 반칙 도시락.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 페이지를 왜 마케터는 굳이 여기 넣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시락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어요. 다이어트 도시락이라고 하는 제품은 어딜 가도 칼로리가 비슷하고 영양 성분도 눈에 보입니다. 저기 콩 들었네, 여기 진미가 들었네, 여기 뭐 고기가 들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서비스 차별화만으로는 힘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케터, 이건 제가 했던 프로젝트는 아니고 저희 오 실장님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타겟들은 누군가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다 칼로리 얘기만 하고 다이어트 할 수 있다고만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공감을 주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아울러주는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편지는 아무도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들을 막 보다 보면은 이제 뭐 편의점에 자주 가니까 편의점에서 나트륨 체크리스트 꼭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아빠 식단 관리 도시락인데 이렇게 맛있는 반칙 아니에요? 해가지고 이제 딸의 모습들이 나오고 아빠랑 딸이 또 같이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자, 이게 소위 말해서 타겟 차별화라고 하는 거예요. 즉 되게 많은 업체들이 저희가 지금도 소위 말해서 이제 업을 할 때 가장 많은 형태가 바로 이 타겟 차별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도 먹잖아. 아니면은 여성인데 더 어린 사람이나 더 나이 든 사람이 먹을 수도 있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타겟을 차별한다는 게 우리의 주요 고객을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웹페이지나 같은 상세 페이지 아니면 심지어 경쟁력이 약간 떨어질 것 같은 제품이 있더라도 그 제품을 돋보이게 나한테 보게 하기 위해서 정확한 타겟을 노리고 얘기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40, 50대 여성분들도 20대, 30대의 시기가 있었고요. 혹은 아주 어린 여성분들도 그 시기를 거치게 물론 남자분들은 조금 모르겠지만 즉 그래서
타겟을 좀 지정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야기의 몰입도가 훨씬 더 강해지죠. 그래, 또 다른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요거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이게 죽119라고 하는 사이트의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지금 생각해서 조금 아까워요. 예, 아깝습니다. 이게 본죽 말고 맛깔참죽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신 분도 있고 집 근처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죽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죽 브랜드에 저희가 이제 차별화 전략을 생각을 해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사이트 기획을 하고 상세 페이지 기획하는 업체가 이 업체가 어떻게든 차별화 다르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배달 서비스를 좀 임팩트 있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사이트 2개 만들어 드릴게요 뭐 이랬던 사례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맛깔참죽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의뢰를 받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소위 말해서 이 시장의 가장 큰 본죽이라고 하는 존재에 비해서 맛깔참죽은 인지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소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담당자 있다면 제가 이 말은 좀 정정하겠지만 그분이 보실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맛깔참죽은 그러면 생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본죽과 다르게 생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 맛깔참죽이라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배달 업체를 하고 있어요. 본죽이 배달을 안 할 때 얘기입니다. 본죽이 잘 안 할 때. 그래서 맛깔참죽은 배달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했었냐면 죽 119 서비스를 하시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 119 서비스 뭐지? 이게 뭐냐면 왜 죽 119 서비스야? 맛깔참죽 배달 서비스가 아니라 왜 죽 119일까? 이유는 뭐였냐면 죽을 시켜 먹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을 시켜 먹는 사람들. 죽을 시켜 먹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고 아니면은 내가 아이가 밥을 잘 못 먹는데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건강을 돌봐야 되고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럴 때 뭔가 좀 챙겨주고 싶고 급박스러운 상황이고 건강이 좋았으면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19란 단어를 붙였어요. 죽 119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죽 119라고 해놓은 다음에 첫 장면을 어떤 식으로 놨더냐면 이런 식으로 외국인이 소방관 복장을 입고 죽통을 들고 있거든요. 나중에 보면 죽통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외국인이 철가방을 들고 죽을 이렇게 꺼내줘요. 소방관 옷을 입고 이렇게 괜찮으십니까? 죽 119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었거든요. 제안해서 실제 사이트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쓰지 않았죠. 자, 근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여기 뭐 아플 때 가장 좋은 친구 죽 119라고 해놨는데 이 컨텐츠를 했었을 때 저희 머릿속은 온통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배달하려는 사람들이 요기요라든가 당시에 아니면 배민이라든가 그때만 해도 막 그런 플랫폼에서 그냥 뭐 중국집 아니면은 뭐 그런 걸 시켜 먹기 힘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음식하고 죽은 좀 다르게 보이길 원했었고요. 그리고 직접 어차피 맛깔참죽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배달 서비스를 직접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건강한 죽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죽119라고 하는 사이트를 동시에 이제 런칭을 제안을 드렸고 실제로 사이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왜 없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아니면 나중에 돌아갔는데 원상복구돼 있는 경우가 바로 이제 평범 강박증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튀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물론 여기 방송을 이제 들으시는 조회수 몇 배 안 나오는 이런 분들은 나 튀어. 그래 제가 교육대 오시는 분들만 봐도 튀더라고요. 튀어서 뭐 사실 여기 별로 걱정은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회사에 있는 직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범한 것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평범한 것을 못 벗어나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낯설어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거 많이 들으셨죠? 제 방송에서.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서 방금 전에 죽119라고 하는 서비스는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땐 이랬어요. 맛깔참죽은 본죽이라는 브랜드 인지도에 철저하게 밀릴 거니까 차라리 도미노 피자처럼, 피자헛을 이겼던 도미노 피자처럼 배달의 시대가 올 때 죽119라는 브랜드로 차라리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전략상으로 만들었던 브랜드였는데, 안타깝게도 평범 강박증에 휩싸여서 사라져버렸죠. 예. 어쨌든 간에 이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타겟 차별화를 이제 많이 해왔었던 업체예요. 그래서 타겟을 다르게 하고 타겟에 오히려 집중하게 하고 타겟에 공감을 주죠. 예를 들자면 뭐 20대 여성, 20대 남자 이런 타겟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타겟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어디지? 내추럴 가든이라고 하는 업체 있죠. 내추럴 가든이라는 업체에 그 린넨 옷을 팔고 있는, 린넨이라든가 이런 옷을 팔고 있는 이 내추럴 가든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도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제품은 어떻게 보면 옷이다 보니까 차별화하기 힘든 형태지만 다른 데 가도 저 비슷한 디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앤틱을 좋아하는 어머니들, 그러니까 나이가 40대에서 50대 정도의 고객들이 대부분 고객들이었고, 특히 이 고객들이 앤틱 문화라든가 빈티지라든가 감성이 좀 풍부한, 그 예를 들자면 뭐 MBTI로 따지면 INFP 같은 MFP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소개글을 다르게 하기도 하죠. 무슨 얘기냐? 내추럴 가든입니다. 내추럴 가든 뭐 사랑해주세요. 내추럴 가든은 앞으로 성장하는 멋진 회사입니다. 탁월한 패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선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뻔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추럴 가든의 내추럴 가든 선택 이유라는 코너를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써있냐? 여러분 요런 걸 좀 보셔야 돼요. to 린넨 러버예요. 이미 린넨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라고 적혀있죠. 그 사람들에게 티 없이 맑은 하늘, 걱정 없이 떠다니는 구름, 포근히 감싸는 오후 4시의 햇살, 향긋한 차 한 잔과 사랑스러운 당신의 브런치, 눈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갤러리의 멋진 그림들, 내기를 간지럽히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턴테이블의 음악들, 소근소근 때로 왁자지껄 나누는 당신과의 대화들, 길가에 핀 코스모스, 사뿐사뿐 걷는 노을 지는 들녘의 산책길, 나를 반기는 가족들의 웃음과 미소들, 그렇게 사랑스러운 나, 그리고 오늘 있는 내추럴 가든. 어떤 분들은 지금 운전하시면서 으악 하면서 이제 비명을 지르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야? 막 이런데 이 린넨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나 이런 멘트들이 익숙하거나 혹은 쇼핑몰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표현이거나 되게 좋아하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글은 운전하다가 닭살 돋으라고 쓴 글이 아니라, 이건 제가 쓴 글이죠. 어쨌든 상상을 하면서 이 고객들이 이제 좋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좋아함, 그러니까 남들은 옷만 보여주고 있을 때, 배송 과정만 보여주고 있을 때, 그냥 뻔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라이프 스타일을 리딩한다, 뭐 이런 뻔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다르게 보이기를 원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17만 개의 댓글이 달리는 아주 핫한 그런 코너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2차전이라고 했을 때는 타겟을 상상하고 표현을 하거나 타겟을 딱 지칭해서 연애편지 수준으로 쓰셔야 돼요. 물론 내 상품과 연결돼야죠. 러버덕처럼 우주로 막 날리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타겟들이 어떤 걸 하면 되게 좋아할까? 예를 들어가지고 참외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선별기가 있을 거예요. 참외 같은 경우는 대형 선별기에 꽉 찬 참외가 막 굴러가면서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해 주기도 하고 자동으로 세척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거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선물을 받거나 좀 귀한 참외인 경우에는 냇물가에서 흐르는 물에 참외 하나를 씻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나의 이 참외는 그저 그런 참외와 다릅니다. 당신 입에 들어갈, 혹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입에 들어갈 단 하나뿐인 참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이 다루듯이 어르고 달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 알
한 알 이렇게 9개의 목욕 시간이 끝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당신에게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름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겟을 생각하고 컨텐츠를 뽑고 타겟을 생각하고 패키지를 만들고 타겟을 생각하고 표현을 다르게 하기 시작하면 글자 하나라도 다르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 고객들은 수많은 참여 중에 이 참여가 내 마음에 쏙 드네 라는 생각을 들고 돈을 좀 더 지불하기도 하고 혹은 단 한 번의 구매 찬스에서 올여름엔 내가 참여를 온라인에서 단 한 번이라도 사봤던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부쩍 올라가겠죠. 그 타겟들에게. 그래서 다름 2차전은 타겟 2차전입니다. 1차전은 서비스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 두 번째는 타겟을 아예 바꿔서 타겟을 지정하거나 타겟을 바꿔서 타겟 표현을 차별화하는 방법. 재한님 운전 중에 문자 쓰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리고 세 번째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저도 되게 하기 싫어하고 저희는 세 번째 3차전이 있습니다. 다름 3차전. 여기는 진짜 진짜 이 시장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물량 차별화입니다. 물량 차별화, 극단 표현 차별화. 이게 보통 어디냐면 자 보세요. 이제 서비스 차별화를 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타겟 차별화를 했다가 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는 마케팅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1차전, 2차전 정도는 마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들은. 그 프로들이 더 큰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뭘 하냐? 이제 양으로 퍼붓기 시작한 거죠. 요쪽 영역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GRN 같은 초록이 분홍이라든가 아니면 다이어트 건강식품 뭐 조선비책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쓰고 있는 영역들이 바로 이 3차전이에요. 3차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서비스 차별화, 타겟 차별화, 갭불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물량이에요. 물량이거나 극단 표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OR이라고 할게요. 아니면 플러스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플러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OR and N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플러스라고 하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서 양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필터 샤워기 광고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더 많이 뿌리냐? 닥터필이냐? 퓨어썸이냐? 닥터필이 좀 더 많이 뿌렸어? 그러면 걔네가 이기고요. 예, 돈으로 치대기 맞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치대다 못해서 더 이상 더 뭐하냐? 뭐 더 엽기적인 표현을 쓰는 거죠. 링거를 맞은 것 같은 워터 해가지고 링거 워터 같은 나온다던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지만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뭐 광고들 있잖아요. 이걸로 뭐 해결했어요. 와 이거 미쳤네. 이거 안 쓰면 삐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광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도 훨씬 극단, 남들보다 더 극단, 8초 만에 미백 해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바로 다른 3차전이고요. 이쪽 영역은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많이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그 1, 2차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 보고 1차전 정도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속이 참 편한데 이걸 왜 굳이 우리한테 맡길 필요 없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2차전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렇게 한번 조절해 보시죠. 이건 어떠세요? 라고 조절해 놓고 이 정도 감수할 수도 있으시죠? 이 정도 표현은 좀 극단적이에요.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 놓고 작업을 하고요. 세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는 제가 뭐부터 물어보냐면 돈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냐면 대표님 컨텐츠를 만드는 금액은 앞으로 쓰실 돈에 비하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준비하고 계시죠? 저희는 앞에 극단적인 표현이라든가 물량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대부분 업체들이 연예인을 쓰고 스튜디오 컷을 날리고 이런 거라서 그래서 저희는 그냥 해외를 뭐 9개국을 돌아다니겠습니다 대표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3차전까지 가야 하면 치열한 시장이니까 치열하게 만들어서 못 오게 하는 걸까요? 둘 다입니다. 예, 치열한 시장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돈 좀 만진다라고 하는 업체들은 다 여기에 껴들어가 있어요. 껴들어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3차전을 원래 안 했었는데 이 3차전에 지금 발을 한 개씩 들이고 있죠. 이렇게 쓱 이러면서 오 그래 이러면서 한 번씩 쓱 들고 한 번 엄청 말아먹고 돌아온 적도 있고
뭐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3차전은 돈과 꿀이 여기 요쪽 영역은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매출액 단위가 뭐 800억, 1000억 이거가 그냥 나오는 단계예요. 그,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이 1000억과 800억을 얻고자 혹은 이걸 지키고자 미친 듯한 물량전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언뜻 이 물량전들 때문에 우와 쟤네들 이런 거 만들었대 우리도 따라해보자 하고 이런 걸 띄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은 매년 이걸 띄우지만 큰 업체들 매년 이걸 띄우지만 우리는 요거 한 개 하려고 1년을 쓴다는 거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럼 그것이 효율적인 것이냐에서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차전의 영역은 준비를 좀 잘 하고 가셔야 되고요. 물론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는 있지만 이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세제 시장이라든가 휴지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장의 크기는 굉장히 큰데 다름의 경쟁이 거의 안 돼 있어서 보통 서비스 차별화만 해도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시장의 규모와 다름의 경쟁 상태는 아예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안 맞는다 그러면 개꿀 이러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개꿀이네 이러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재한님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연습 한번 먼저 하시는 게 어떠실까? 얘기는 재밌게 듣지만 말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프로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EBS 영상을 봤는데 너무 좋은 영상이었어요. 도시 예찬 안녕 가든 테라스라는 영상이었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 사람은 도시 건축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의 전당을 만들기도 하고요. 되게 유명한 이제는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분이 그 예술의 전당에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대구의 가든 테라스 한 걸 만들기도 하고 하는 되게 세계적인 건축가인데 도시 여의도 개발 계획을 세우시기도 하고 이랬다고 하네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도시라는 큰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는 비엔나가 될 것인가 파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뉴욕이 될 것인가 도시 건축가들은 항상 도시의 정체성을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좀 다르게 보여야지 사람들이 방문할 거란 걸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 삶을 자부심을 느낄 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건축물 한 개를 지을 때 예술의 전당을 지을 때도 이 도시의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거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도시라는 큰 캠퍼스의 한 부분을 그리는 거거든요. 건축이란 건. 근데 아주 작은 부분을 그리면서 전체를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디테일을 극도로 신경을 씁니다. 그걸 신경을 쓸 수 있어야 진정한 건축가라고 할 수 있죠 라는 멘트를 하는데 저는 사실 이 말에 굉장한 위안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항상 이제 다름 천국 평범 지옥이라고 하죠. 물론 말하는 거와 다르게 저는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고 굉장히 평범하게 입고 다니고 있고 하지만 삶은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항상 불안해요.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지금 물론 나이가 꽤 들면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지만 남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 시간 뭐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중요한 건 다름을 가는 거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예. 다름은 혼자 외롭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기 때문에 특히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특히 이 프로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외로운 것 때문에 타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타협을 합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표현을 줄이면 안 될까요? 이거는 너무 튀는데 요거는 좀 그렇다 라고 하잖아요. 외로운 것 때문에 타협을 하고요. 외롭기 때문에 의욕을 잃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순간 다름이 약해지면서 두고두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성공,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하신 분들 혹은 내가 직장에서 콧방귀 좀 날리고 이런 분들 혹은 내가 사업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시고 막 이런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공했던 이유는 사실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 다름이 표준이 돼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토댕님 같은 경우도 토댕님이 참여 상세 페이지를 처음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매우 달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름이 표준이 돼가요. 그러면 나의 다름도 표준이 돼간 겁니다. 그랬을 때 뭘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내가 다름 1차전이 끝났구나. 2차전으로 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아예 그냥 물량으로 갈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름의 종류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 무슨 얘기냐면 다름 천국, 평범 지옥이다. 다르면 천국에 가고요. 평범하면 매출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고 항상 어떻게든 다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게 뭐가 다르다? 창의성과 다름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창의성과 다름은 다른 단어입니다. 다름이란 건 뭐냐면 같은 상세 페이지를 볼 때, 같은 멘트를 쓸 때, 같은 사진을 찍었을 때 고객이 마음에 들게끔, 고객이 기억하게끔 하는 무언가를 우리는 다름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서비스를 쪼개서 보여줬던 아까 주얼리 누보 같은 주문 배송 제작 같은 코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얘기했던 내추럴 가든 같이 오글거리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니면은 전 세계를 유랑하면서 이제 우주복을 입고 돌아다녔던 선크림 브랜드 아직도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빌드업 중인 그 브랜드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프로가 될 수 있습니다.